안녕하세요. 소울위드코인 KJ 인사드립니다. 국제송금은 그냥 모든 국가들이 군소리 없이 리플을 쓰면 좋을 텐데 중간중간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소식들은 잊을만 하면 들려옵니다. 아고라 프로젝트도 깊이 살펴보지 않으면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고라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BIS는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BIS가 앞장선 아고라에는 미국 연준 뉴욕지점,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한국은행, 멕시코은행, 스위스 국립은행, 영국은행 등 7개의 주요 중앙은행과 JP모건을 포함한 40개 이상의 대형 상업은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 연장을 위해 스위프트는 참여 기관들 중 가장 맹렬히 발바닥 땀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은매기죽어라는 한탄이 저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대 세력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 원장을 만들고 현재 화폐를 토큰으로 만들어 싸고 빠르게 결제하려고 한다니 XRP 영역을 제대로 치고 들어온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통합 원장이라는 말은 참여 기관들의 디지털 화폐를 하나의 공동 네트워크 위에 올려 그 안에서 직접 교환하고 정산 기록을 관리하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달러 기반, 엔화 기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을 같은 네트워크 위에 두고 서로 잘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한 지 2년쯤 되는 아고라 프로젝트는 과연 XRP를 많이 괴롭힐 불청객일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세력들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픈 인간들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국제결제 효율화, 글로벌 금융혁신이라고 떠듭니다. 하지만 말 못할 속사정들이 제각각 있고 결국 자신들만의 은큼한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한마음 한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BIS부터 각국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그리고 나머지 참여 기관들까지 이들의 은큼한 속내를 하나씩 파악해 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리플이라면 치를 떠는 스위프트가 1973년 창립 이래 지금 가장 열심히 설득에 나서는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프로젝트의 리더인 BIS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도권과 통제권입니다. 즉, 권력을 움켜쥔 소나기 악력이 약해지는 걸 극도로 경계합니다. 콧대가 높으면서도 오뚝 서 있는 그들이 봐도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사실상 민간 기업들이 은행보다 달러를 더 만지게 생겼고 자신들이 근엄하게 이래라 저래라 한마디 하면 다들 눈치 보며 꼼짝달싹 못해야 제맛인데 그럴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권력 추구에 대한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참여한 파트너들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가 과연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자신들의 지위와 영향력이 최우선이지 않을까 합니다. 둘째, 한국은행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 뿐만 아니라 KB,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도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일본의 여러 상업은행들도 전부 참여했습니다. 왜 참여했을까요? 제 추측이긴 한데 이 은행들은 BIS가 진지하게 하자고 하니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믿져야 본전인 제안이라 수락했을 뿐 분산 원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 BIS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파악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뜻을 하나로 모으게 해주는 유일한 동기부여가 있긴 합니다. 바로 민간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광풍입니다. 분명 은행권에도 대비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그냥 법으로 막아주겠지 하는 안일함으로 시간만 보내다가 막상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을 넘어 돈처럼 쓰이기 시작하자
예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 것처럼 파르르 떨고 엄살까지 피는데 뭔가 더 좋은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위해 치열하게 창조할 생각은 안 하고 쟤들이 우리 밥그릇 뺏으려 한다고 투정 부리는 거 보면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결론은 이들도 결국 통제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BIS에게 막연하게 기대면 혹시나 해결책을 찾아주는 건 아닌가 기대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돈의 흐름을 자기들 손바닥 위에 올려둬야 직성이 풀리는 그들이지만 아고라 프로젝트의 실질적 주도는 민간 기업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고 BIS는 보고만 받는 형식일 겁니다. 셋째,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포함됐는데 이들이 가장 두려운 건 자기들 네트워크를 통해 결제하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결국 수수료라는 주수익원이 줄어드는 구조가 가장 불안한 겁니다. 하지만 카드사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없어야 수익이 최대화되는 곳입니다. 카드사들도 BIS가 참여하라고 하니 안 했다가는 간접적 우회 경로로 카드사 네트워크 금지 같은 보복이 두려워서 BIS 가오상하지 않게 명단에 이름만 올렸을 뿐 큰 기대감은 없을 거라 봅니다. 웃긴 건 USDC의 서클이 부랴부랴 신청서를 제출해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했지만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탈락시킨 거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죠.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들 모두는 리플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이들의 통합 구조가 기적처럼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리플에게도 일정 부분 타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O 20022 표준 메시지로 전환하는 데만 10년이 걸렸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과연 2년 난지 테스트를 거친 아고라 프로젝트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설령 테스트가 성공적이더라도 실험 성공과 시장 채택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걸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험은 통제된 환경에서 합의된 참여자끼리 검증하는 과정이지만 상용화는 전 세계 10,0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기존 시스템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정치와 이해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노스트로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기존 수수료 구조를 누가 포기할 것인지, 국가별 규제 충돌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 문제를 보고서 몇 장과 몇 번의 단합으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이 아무리 성공적이라도 글로벌 상용화는 끝없는 가시밭길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온 힘을 다해 리플이 잘 안 됐으면 하고 매일 기도하는 확실한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스위프트는 최근까지도 실시간 정산한다고 외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도 이제 그만하라고 할 겁니다. 반세기 이상 메시지만 중계하던 곳이 갑자기 노스트로 계좌 없이 완전한 실시간 정산을 한다는 건 너무도 무모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스위프트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늘어지는 건 결제 자체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중계해온 그 메시지만큼은 반드시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유는 ISO 20022 표준 메시지를 쓰더라도 송금 목적에 대한 정보만큼은 반드시 자기들 시스템을 통해야 불법 자금인지 제재 대상인지 검증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소개해보자면 리플의 데이비드 슈워츠는 정보와 가치는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라고 짧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ISO 20022 메시지를 스위프트로 보내도 자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100% 확인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스위프트 관련 소식들을 보면 헤데라가 자주 언급됩니다. 헤데라는 메시지 처리하고 기록하고 허가된 참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허가형 환경에
특화된 분산 원장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헤데라와의 기술 협력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메시지의 흐름만큼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되고 사실상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검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감독과 추적 기능을 쉽고 강하게 해줄 헤데라는 스위프트가 생명줄로 여기고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스위프트의 우격 다짐에 가까운 게 리플렛이나 ILP로 메시지 한번 보내면 끝날 일을 스위프트는 한 번 더 번거롭게 하자는 겁니다. 저는 헤데라도 투자 중이라 헤데라가 잘 되면 좋지만 분산 원장 기반 실시간 결제에서 헤데라가 중간에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찝찝한 건 BIS와 스위프트도 우리가 남이가 할 수도 있는 한 통속일 수도 있으니 리플의 압도적 기술과 효율마저도 명분과 친분에 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똘똘 뭉친, 아니 뭉친 듯 보일 수도 있는 이들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비난하고 심지어 없애려고까지 하다가 막을 수 없게 되자 태세 전환했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자기들에게도 이득이 될 부분이 보이자 자신들의 완벽한 통제 아래 두고 이득까지 챙겨보자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리플이 모든 기술 설계도와 노하우를 저들에게 전부 넘겨준다고 해도 금융권 인사들의 몸에 굳은 성향상 작은 장애물 몇 개만 나타나도 비즈니스로 버텨낼 뚝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걸 걸고 어떤 시련도 마다하지 않는 기업가 집단의 스테이블코인 진영과 수년간의 시련마저 이겨낸 리플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무력화시키며 그들이 원하는 구조를 현실화시킬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리플을 위협한다는 소식은 계속 나올 겁니다. 하지만 실시간 정산을 리플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곳은 앞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술은 흉내 낼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10년 넘는 실전 데이터가 위기 속에서 검증된 구조, 수백 개의 유동성 파트너, 수십 개 국가에서 확보한 라이선스 네트워크, 이 조합은 복제 불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와도 지금 이 시점에서 글로벌 실시간 정산으로 리플을 이겨보겠다며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엄두도 내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왜 이럴까요? 지금까지는 규제와 라이선스 바깥 세상에서만 분산 원장이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그 사랑을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없애려고까지 했던 규제와 라이선스의 정중앙에 앉아있는 그 금융 권력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이를 갈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가격이 이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과 국제 송금 혁명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철저한 중앙 통제와 엄격한 규제로만 질서를 유지하려는 이 시장의 큰손들은 결국 리플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격은 그때 가서 보시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나긴 지루한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댓글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